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 교육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중부대 최태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춥죠? 예, 많이 춥죠. 건강 관리는 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최태호 교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태호 교수님께서 그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적 소신이라든가 교육적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떨리네요. 네. 저는 남들이 안 할 때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 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교단에서 오래 있었어요. 지금 한 35년 넘게 있었는데 그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등에 14년 근무했었고,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 20년 넘게 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 이렇게 두루 폭넓게 알고 있다는 것을 제 강점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6월 13일이면은 우리가 그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우리 최 교수님도 뭐 교육감 후보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최규진 교육감께서 우리 세종시 교육을 잘 이끌어가시고 계시는지 한번 진단을 해주시고요. 또 최규진 교육감과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그 최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뭔지 요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육 진단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평준화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학이 평준화가 됐다면은 고교 평준화해도 관계 없는데 평준화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학부형들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6년에 80여 명이 외지로 나갔다는 거죠. 네. 고교 진학 때문에. 세종시 학생들이. 그렇죠. 네. 뭐 세종시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좋은 인재 유출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학교 문제가 젊은 교사와 노교사 사이에 중간층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교사, 물론 젊은 교사들의 열정적인 것도 많이 좋아하지만은 반면에 또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도 나이가 많은 교사들 같으면은 스스로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자기 심리도 다스리면서 하는데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제 강점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중고등학교 있을 때 학생부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네. 물론 여교사가 많고 남자가 별로 없다 네, 보니까 네.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 학생부에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저는 학생들 특히 요선도 학생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물론 가끔가다 뭐 맴매를 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등산을 다닌다든가 같이 목욕을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다스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서운 선생님보다는 그냥 인자한 아버지 이런 스타일로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교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도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저를 부를 때 자기네 나라 말로 아빠라는 표현을 써요. 네. 뭐 예를 들면 바빠 인도네시아어로 아빠란 뜻인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엄부보다는 이렇게 자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그 교사가 학생하고 같이 목욕을 한다. 이게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다학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 교육이 진단해 보실 때
어떤 점이 과연 문제점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 혹시 가장 말씀을 좀 중요한 해주시죠. 것이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 평준화라는 말을 썼지만은 네. 실제 평준화 정책을 펼쳐서 상향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의 그 주범이 고교 평준화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폐지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물론 저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처럼 대학이 평준화가 됐다면 괜찮아요. 우리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세종시 같으면 시스템 좋잖아요.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너무 낮은 곳에 그 맞춰놓지 않았나. 네.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세종시의 경우는 뭐 혁신학교라든가 예. 또 대안학교라든가 예. 또 뭐 국제학교라든가 영재학교 이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혁신학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학생들은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혁신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평균으로 3배가 높지 않습니까? 네. 좀 심한 곳은 11배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기초학력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무상으로만 제공하다 보니까 다 공짜로 해주는 곳. 그래서 일부에서는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학부형들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옆에 혁신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에 있을 때 거기 가면 공부 안 해. 그래서 우리 아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그 문제가 그런 면에서는 크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나 영재학교 말씀하셨는데 전 공립대안학교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약간의 그 폭력성 있는 학생들도 요즘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사한테 손찌검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또 지나치게 흡연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별도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뭐 외국에 갔다 와서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공립대안학교도 필요하고 영재학교 문제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영재학교에 세종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좀 더 세종시의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신도시 쪽으로 가보면 예.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그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일테면은 그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65학급이나 되고 있고요. 예. 또 그 아름초등학교도 뭐 55학급, 예. 또 나래초등학교가 54학급이나 되고, 또 연양초등학교도 50학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그 설정한 부분을 보면은 과대학교의 기준이 48학급이란 말이죠. 예. 근데 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내 학교 역시도 50학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요? 사실은 이거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세종이. 제가 충남 쪽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학교가 너무 과밀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LH하고 적절하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과대하다고 했을 때는 그 운동장 없는 학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증축을 해서 외국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건물이 있고 거기서 수업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들어가면서 운동장 거쳐서 건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 안에다가 좀 더 체육관 같은 시설로 그것을 확대해 놓고 나중 문제를 생각하더라고요. 건물을 많이 지어 놓고 증축을 해 놓고 이거 나중에 학생들 빠져나가면 어떻게 쓰느냐. 네. 그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죠. 네. 학부모들 와서 재교육할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은 지역사회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장도 함께 쓰고 수영장도 함께 쓰고 물론 그 지저분하다 뭐 보존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 학교가 커졌을 때 건물이 남았을 때 마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축이 가능한 데는 증축을 해서라도 조금 학생들을 좀 나눠놔야겠죠. 그러나 50학급, 54학급, 60학급 이렇게 간다면은 옆에다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학급 수가 과밀 학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무려 뭐 점심 시간을 7교대를 하면서 먹고 있고요. 또 체육 시간 역시도 이게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 교육이 보면은 전체 진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일단은 점심시간 문제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직접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10분, 15분 내에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그건 불행한 거죠. 정말 먹는 것을 즐기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막 먹고 이동하기 바쁘단 말이죠. 이건 아이들에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확대를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에 즐겨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종교육의 그 질적 저하 문제 아주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뭐 작년에 13이라고 내리모 몇 년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그 아이들을 풀어놨다고 그럴까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 학력은 마련해 놓은 토대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러닝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게임 하듯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 이런 걸 벗어나서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을 모두 게임 하듯이 이렇게 서로 지금 현대에 맞춰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성적도 올라가고 그 속에서 또 인성교육도 함께 병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이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이 좀그 질적 저하를 막는 그런 그 교육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SNS 상으로 우리 그 최태우 교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현 교육감 다음으로 2위로 나왔던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또 단일화를 했다. 최 교수 혼자 가서 단일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런 그 것들이 나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길게 얘기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이해했다는 건 뭐 저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죠. 네. 뭐 사실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의에서 오는 전화 잘 안 받으시잖아요. 이제는 저도 거기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공의나 뭐 공사에 오는 전화 있으면 좀 받아주십사라고 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그 출판 기념회 이후에 인지도가 사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수 후보라는 단어 자체에 조금 저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 우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저를 이제 보수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가르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하고 교육 정책은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를 통 크게 아우르는 그러한 교육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일화, 단일 후보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고 사실 추대받은 것입니다. 저도 추대받은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교총이라는 단체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전임자들이죠. 전임 회장이라든가 전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리고 오래된 단체인데 범시민사회연합인가 그래서 줄여서 범사련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156개의 단체가 가입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총 회장님이라든가 전임 장관님들이 저를 추대한 것이죠. 추대하는 것이야 뭐 여러 사람 중에서 추대하는 것이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후보가 깨끗한 후보가 최태호가 아니었는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그 여타의 후보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한테는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그 단일 후보라는 것을 발표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견해가 있으실 텐데요. 그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말씀은 편하게 할게요. S 후보 같은 분이나 J 후보 같은 분은 스스로 진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보라고 표현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서 논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또 이응 후보 같은 분께서는 물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하지만은 같이 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거기에 가서 뭐 면담도 했고 그쪽에서 내려와서 또 대화도 나눴고 그리고 뭐 가서 면접도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아주 심층 면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제일 점수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은 도덕성이라든가 표의 확장성, 선명성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상대 같이 하셨던 분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덕성하고 표의 확장성에서는 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라는 그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뭐 무자르듯 나누는 분들이 가끔가다 보면 계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 말장난에 의한 산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게 그 교육에서의 진보와 보수 기준이 뭘까요?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데올로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나치게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좌파, 우파, 중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도 우파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죠. 뭐 6.25를 남침이다, 북침이다 할 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뭐 또 하나는 그 빨치산 얘기들을 너무 치켜 세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프롤레타리아 뭐 레볼루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뭐 주입시키듯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데 거기에 너무 이념적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 교육이 2012년 7월 1일 그 자치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격동의 그 시간을 그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그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돼서 우리 세종시 교육을 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많은 시간 이렇게 그 할애를 해주셨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시죠. 과거에 비엔나에 갔을 때 북한의 학자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화국에서도 평준화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 영재 교육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ICBM이다, 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하면서 뭐 해킹을 하다가 김일성 대학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 그 성적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다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정책도 다 좋지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네. 됩니다. 네. 강직하고 배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남들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 나가서 딴짓을 한다면 안 되겠죠. 저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배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내갈 자신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교육감 후보 중에서 맨 처음으로 우리 그 최태호 교수를 모셔서 대담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저희 SNS 타임즈에서는 연속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비롯해서 시의원 후보 그리고 또 시장 후보를 모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또 문제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은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 후보가 전부가 결정이 되면 모든 후보를 초청해서 후보자 간 토론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